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장 마감 후 오후 4시에 1시간 동안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많은 참여와 또 소통해 주시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오늘 시장 점검부터 또 집중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한 이야기들 전해드리고요. 여러분들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마지막에 공략주까지 알찬 내용들 준비해 왔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스탁은 문자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식닥터 서용원 전문가님께서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장중에도 또 중요한 이슈나 뉴스들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가 필요합니다. 숫자 3258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3글자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2가지 방법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전 매매 기법 영상 오늘도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 드릴 예정이니까요. QR코드 그리고 문자 2가지 방법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선물 받아가셔서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화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닥터스탁 시즌3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닥터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님과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지수 어제에 이어서 2거래 연속으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엔비디아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이 기대감을 이어받아서 양 시장 그리고 반도체주들 강세로 문을 열었는데요. 하지만 장중에 반도체주들도 상승폭을 줄이고 또 양 지수들도 상승폭을 일부 줄이면서 코스피는 2515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893선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선 상승폭 유지해주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의 움직임이 좀 제한적인 가운데 테마주들의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오염수 방류 관련 수혜주들이 2달 만에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24일부터 방류가 시작될 예정이죠. 관련 수혜주들 음식료나 육계, 수산 관련주들 강세 보이면서 오늘 또 일부 종목들은 상한가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고요. 보시면 소금 관련주 인산가가 오늘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는 조금씩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테마주들이 굉장히 또 급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일단은 뭐 미국 증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엔비디아의 상승, 그다음 테슬라의 좀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반도체나 2차전지 섹터들의 상승세가 좀 이어져서 우리나라 시장은 뭐 무난한 좀 반등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뭐 코스피 지수 상단에 좀 영향을 미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그런 특징을 보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있고요. 한편으로 좀 중소형 테마주들의 변동성은 굉장히 큰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좀 폭락을 보였던 초전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장막판에 갑자기 끌어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상한가에 안착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사실 색다른 뉴스가 나온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낙폭과대에 따른 테마주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줬고 그다음에 오히려 맥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했던 흐름들이 이제 윗꼬리를 달리는 모습이었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종목들은 상승을 보이긴 했으나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세 개의 테마가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에서 변화가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만큼 지금 테마주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지수는 좀 안정적이고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 조금 투자의 좀 성향을 나눠서 좀 테마로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 지수를 추종하는 매매를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좀 분명하게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지수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볼 때는 사실 특별한 미국에서도 특별한 뉴스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좀 중요할 거고 오히려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지금 상해 종합 증시가 오늘 좀 출발 자체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만 막판에 좀 상승 전환을 좀 보였다라는 점, 즉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점들이 중국 정부의 좀 적극적인 좀 개입을 통해서 좀 해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지난번 헝다그룹에 이어서 이번에도 조금 완만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들이 사실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추세가 전환이 돼서 상승 추세에서 전환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울 듯합니다. 오늘 수급들도 살펴보시면 외국인들도 매수세로 들어오긴 했으나 별로 큰 수급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래 대금 자체도 굉장히 좀 줄어든 모습이기 때문에 저점을 좀 잡아갔다라는 점에서는 좀 확인이 가능하지만 당분간 시장은 좀 박스권에 따른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900선 자리가 오늘 좀 저항을 좀 맞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121선 자리가 2530선인데 그 자리에 대한 저항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의 기대감보다는 당분간은 좀 테마주의 좀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트레이딩을 빠르게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대응할 수 있는 장세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양 지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은 900선, 코스피는 2530선 부근에서 저항이 발생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이런 흐름 속에서 아무래도 이런 종목별, 테마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단기적인 전략이 가능하신 분들만 좀 매매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오늘장 먼저 점검을 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하나하나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유튜브 댓글 말고 저희 문자로만 상담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또 공략주들 수익률 중간 점검해보고 AS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화장품주 코스맥스입니다. 7월 25일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렸는데 8월 들어서 굉장히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또 고점을 돌파하면서 고가 기준 수익률 53.5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8월 8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은 8일 제시 후에 바로 다음 날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10.4%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음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맥스와 홈센터홀딩스 두 종목에 대해서 AS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정말 좋았고 지난주 금요일에는 14만 7,100원까지 오르면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전문가님, 코스맥스 다음 전략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코스맥스는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다크호스 공략주로서 계속 피드백을 좀 드리지 않고 있습니까? 근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이제는 또 신규 접근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장세가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 전고점 자리까지 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좀 등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모멘텀적으로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목표가를 12만 원을 제시해드렸던 부분들처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는 좀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13만 원 유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좀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코스맥스는 최근 중국의 단체 관광의 허용에 따른 뉴스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줬는데 사실상 그것 때문에 실적이 확 좋아질 만한 부분들은 아니에요. 원래 매출 자체가 중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화장품주들 상승세가 이어지고 거기에서 수급까지 좀 뒷받침이 돼주다 보니까 강하게 올라와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일부 좀 이익 실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볼 때 추세 전환은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이제 월봉상의 흐름들을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추세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이 자리를 좀 뚫고 가는 모습이 나타나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볼 때는 이제는 한 12만 5천 원 선이 좀 강력한 지지대로 형성이 되면서 당분간 좀 박스권이 형성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좀 어느 정도 저점을 높여나가는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상승에 따른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그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또 관심 종목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코스맥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다시 매수할 자리가 좋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나 노란톡을 통해서 다시 피드백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맥스 이번 달 들어서 정말 많은 상승세가 나왔고 현재 수익률이 50% 이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이익 실현 전략 쪽으로 제시를 해드렸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린다고 하니까 또 신규 접근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홈센터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다음 날에 장중에 14% 급등이 나오면서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제가 지난 방송 때, 그러니까 광복절 이전이죠. 그쵸? 그때 좀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이고 좀 단기 시세를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목표가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도 사실 제가 노란톡에서는 그래도 실현 관점으로 한번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특히 단기적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TK 신공항 관련된 모멘텀을 받아서 정책적으로 한번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했고 단기 저항대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번쩍일 때 한번 좀 실현 관점으로 대응해 보시라고 해서 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혹시나 매도를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뭐 지금 자리에서 또 추가적인 수익 실현 가능 자리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선정해 드렸던 자리가 이 8월 8일 이 자리라고 좀 들 수 있을 텐데 이후로 상승세가 이어졌고 이 자리가 이제 지지대로 좀 변화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매물대 차트를 보시면 강력한 매물이 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시세는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 보시되 하지만 1,400원의 목표가는 조금 하향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상승이 나왔다가 두 번 연달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광복절 이전에도 한 번 더 시세가 10% 정도 나왔는데 그 자리가 좀 매물대로 작용한 자리가 1,350원에서 1,375원 자리입니다. 여기에 대한 추격 매수가 또 한 번 소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1,300원 자리가 돌파되는 자리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를 이용해서는 또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가격에서 소폭 눌림목 자리가 나와서 다시 1,200원 초반대가 나온다라면 그 자리에서 매수했다가 좀 올라서 매도하는 자리. 그래서 이 박스권을 그어놓고 좀 트레이딩을 하시고 큰 시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추세 하락선에 대한 부분들의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코스맥스가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니까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듯이 홈센터홀딩스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나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강한 추세를 기대하시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센터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익 실현 쪽으로 전략을 제시해 드렸는데 단기적으로도 다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가격 안내 또 함께 점검해 도와드렸으니까요. 홈센터홀딩스에 대한 분석과 다음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률 또 잘 내고 있는 코스맥스와 홈센터홀딩스 두 종목에 대한 AS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QR코드는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코드 3258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세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또 실전 매매, 또 영상 관련해서 또 강의 영상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QR코드 또는 문자로 들어오시고 이 영상 강의 함께 받아보셔서 공부해 보시면 함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선물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받아가실 수 있는데 어떤 선물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 좀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5강에서 여러분들이 좀 일반 실전에서 필요한 전략들만 좀 5강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론부터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기초적인 면이지만 굉장히 실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점들이 정확하게 갖춰져야만이 종목을 골랐을 때도 우리가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사실상 종목 상담을 해드리는 거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종목을 고르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 거니까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강의 영상 5강 올려드리고 있고요.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거나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더 깊은 분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나온 뉴스가 있는데 코스피 PER이 23개월 만에 오늘 최고치까지 또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지금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PER이 최고치까지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PER이 높았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좋겠습니다만 그쵸. 사실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이 최고치가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이익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이 PER을 계산을 할 때 분모에 현재 주가가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코스피 지수가 들어갔는데 고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좀 2분기에 작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가가 고평가됐다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점들이 오히려 조정을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렇게 막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선행 PER을 살펴보면 지금 11배 정도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기업 이익 가치를 따져봤을 때는 좀 더 양호해지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삼성전자의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 이번 1, 2분기의 삼성전자 실적이 적자로 돌아서진 않았지만 반도체 섹터들의 실적이 완전히 급감을 했죠. 95%나 이익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저는 뭐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분간 뭐 박스권 정도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PBR, 이제 PER은 이익을 추정하는 거고
PBR은 안정을 추정하는 건데 네. PBR 기준에서는 0.91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한 배가 안 된다라는 것은 주가가 할인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PBR이 지금 높은 상태에서 PER도 높아진다라면 이거는 부실인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면 이거는 자연스럽게 PER이 내려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뭐 지수가 계속 올라가는 중에 PER이 올라간다라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고평가다. 이렇게 적정하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PBR을 봤을 때는 또 1배 이하로 낮은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조정을 좀 우려하시기보다는 계속해서 박스권 전망과 함께 그렇게 큰 우려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이야기에 드렸으니까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또 섹터별 움직임을 확인해 봤을 때 오늘 사실 이 오염수 방류 수혜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고 이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종목별 장세를 보였던 흐름이었는데 자, 이 오염수 방류 테마주들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수산, 육계, 음식료 굉장히 많은 관련주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업황 전망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확정이 됐죠. 네. 그래서 24일 날 이제 방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이제 주가가 당분간 좀 움직임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움직이는 테마를 살펴보면 사실 테마주들이 최근 움직임들을 보면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에요. 특히나 뭐 소금 관련된 흐름들은 뭐 그나마 좀 이해를 할 만합니다만 육계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수산물보다는 고기를 더 많이 먹지 않을까 이런 좀 시나리오에 의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실질적으로 방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수익 실현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당분간 이런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우리가 최근에 초전도체라든가 맥신에 대한 흐름들에서 봤죠. 이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준다라는 거. 그 변동성을 좀 감안해 보셔야 되겠고요. 지금 그 변동성을 감안해 봤을 때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점에서 추격했을 때는 물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테마가 좀 소요를 받으면서 눌림목이 나올 때는 좀 매수를 해놨다가 네. 그다음에 좀 번쩍일 때 좀 수익 실현하고 다시 또 저점을 잡아가는 이런 전략들을 좀 가져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그런 점에서 기업 실적이나 실질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요 굉장히 순환매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요 오염수 방류 관련주들을 대응하실 때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연관이 있고 얼마나 수혜가 있는지 이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또 볼 수 있는 종목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제가 여기서 관련주를 뽑아달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조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관련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음식료 쪽에 대한 특히 해산물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이번 기회에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중에서 CJ 시푸드가 오늘 좀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다가 네. 살짝 좀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이어서 9%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상한가 직전을 갔다가 아무래도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좀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최근 흐름들을 보시면 CJ 시푸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동반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거래량이 좀 붙어간 흐름에 따라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한번 좀 거래량이 줄면서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좀 단기 시세를 좀 노릴 수 있는 전략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모든 종목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오염수 관련된 이슈는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을 해나가시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관련 수혜주 내에서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 CJ 시푸드 관련 분석과 전략들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가장 뜨거웠던 오염수 방류 테마주들에 대한 분석까지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자세하게 점검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방송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 적어주시고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어떤 점이 궁금한지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바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6388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인트론바이오, 매수가가 12,200원에 비중 20%, 향후 주가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2년 반가량을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다가 이제 지난주부터 그 반등세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주목받고 있는 이슈가 이 보툴륨 톡신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나 소재 관련해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의 이제 5,000원대까지 밀렸다가 10,000원대까지 좀 회복이 된 상황인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 회복이 좀 가능할지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아직 손실 구간이시라고 한다면 네. 당연히 좀 홀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트론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 특례 상장으로 좀 이제 상장이 된 바이오 회사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사실상 별다른 좀 모멘텀들을 강하게 주목받지 못했고 특히나 바이오주들이 많이 밀리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죠. 사실 맞아요. 인트론바이오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부분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말씀해 주셨듯이 보톡스 대체제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국제 화장품 원료에 등록이 됐습니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제약주들이나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졌죠. 네. 그러니까 이 화장품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그 중에 미용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뚜렷하게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은 이 기업 자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그것은 좀 주가 차트에서도 확실히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추세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서 바로 당일날 상한가가 뉴스가 나와서 상한가가 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거의 상한가 직전까지 올라갔다 윗꼬리가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슈가 강하지 않았다라면 다시 꼬꾸라지는 흐름이 나타나줬을 텐데 지금 오늘까지도 좀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서 좀 물량 소화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하락세가 물려있던 매물들이 계속 매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지금 이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좀 인트론바이오에 있어서 기업의 좀 색깔을 좀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의 모멘텀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물량 소화를 하면서 좀 눌림목이 나와준다라면 저점에서는 좀 분할 매수도 일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단가 맞추기도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현재과는 매수가를 적어도 좀 넘어가는 흐름들까지는 좀 홀딩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트론바이오 또 긍정적으로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수익 전환 기대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시드린 분석과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1901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항상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종목은 하나금융지주이고요. 매수가가 39,000원에 비중 10%. 현재 가격에서 추가 매수해서 보유해도 될까요? 서영원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하나금융지주 오늘 38,1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살짝 손실 중이시고요. 요즘에 뭐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큰 이슈 없이 좀 지지부진하게 주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단 오늘 올해 한 4, 5월 대비 주가가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추가 매수 고민하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가능할까요? 뭐 불가능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조금 여유를 더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금융지주는
뭐 여기에 뭐 증권사도 포함되고 하지만 일단 금융지주들은 대부분 은행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특징들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KB금융도 볼 수 있고 여기서 다른 금융지주를 보면 대체적으로 공통적인 흐름들이 올해 연초에 상당히 좀 많이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네. 나타나줬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연초에 연준의 스탠스가 굉장히 강했죠. 그러면서 막 금리를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늘려가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금리가 우리나라 역시 금리가 계속 오르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는 동결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중금리는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줬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최근에 뭐 예금 금리가 뭐 6%대도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 한풀 꺾인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금융지주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좀 약세를 보이면서 탄력이 좀 둔화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에서 금리 기준을 살펴본다라면 스탠스 자체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들보다는 이제는 얼마나 동결을 하고 내년에는 내리지 않을까라는 전망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물론 가격적 메리트는 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예 장기적인 추세 관점으로 좀 보신다라면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들에서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나 지금 금융사들을 포함해서 뭐 증권사들에서 뭐 최고의 연봉킹이 나왔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금융사들의 실적이 최고점을 찍고 이제 꺾여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 당장 이 종목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본다라면 올해 연말까지 좀 흐름들을 지켜본 후에 그 다음에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여부를 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분할 매수를 결정해도 늦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뭐 4만 원에서 4만 원 초반대 등락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파동에서 나는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라면 뭐 매도하고 다시 또 반복해서 보실 수 있겠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 물량을 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그 물량 늘릴 자금이 있다라면 지금은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전략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연준의 스탠스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올해도 연말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전망들 체크를 보시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하나금융지주 쪽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빠른 종목들 쪽으로 가져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고민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 또 실전 매매 기법 영상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선물 잘 활용해 보시면 혼자 투자하실 때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실전 매매 기법 영상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선물인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뭐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좀 원칙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전략들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까지도 좀 강의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전략이 아닌 전략들이 좀 담겨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고 또 특히나 노란톡에서 그 강의를 보시면 또 피드백을 주셔도 괜찮습니다. 모르는 건 언제든지 질문을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또 피드백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바로 참여를 해보시고 특히나 혼자서 공부만 하지 마시고 네. 또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도 또 실력을 늘려가지 않습니까? 질문도 주셔도 되니까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링크 누르신 다음에 참여 코드 3258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용원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 또 이어서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79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신성 ENG, 매수가가 2,630원에 비중 30%. 진단 부탁드립니다. 손절해야 하나요? 1년 보유 중입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성 ENG 오늘 종가 2,58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보유하셨다고 하시면은 최근에는 살짝 또 수익권까지 올라섰다가 다시 조금 밀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부터 꾸준하게 반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로도 엮이고 최근에는 반도체 클린룸 이쪽으로도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지금 손자로 고민하실 때가 맞을까요? 어떻게 볼까요? 저는 지금은 홀딩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일단은 신성인지가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상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소외를 받았던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신성이엔지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라든가 2차전지 쪽에 대한 사용되는 클린룸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과 매출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다른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보다 훨씬 더 탄력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흐름들은 사실상 저는 홀딩 가능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랫동안 들고 계신 만큼 좀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좀 기간 조정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고점 자리 대비 지금 4등분선으로 잘라서 보면 딱 중심선에 놓여 있습니다. 중심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추세 전환을 시키기 위한 흐름들이 지금 매물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보시면 하단 매물대가 더 강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에 대한 가격 지지 라인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저는 오히려 이 자리를 좀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특히나 신성이엔지는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하반기 실적 수주까지 이어진다라면 실적 개선세와 함께 다시 한번 좀 탄력을 좀 가져가면서 3,000원짜리를 좀 돌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신 만큼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오고 거기서 좀 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전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오래 기다린 만큼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더 기다려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드는 부분이니까요. 이왕이면 좀 큰 수익을 보고 나오시는 전략으로 3,000원 돌파 자리에서 3,300원 사이까지 흐름들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다시 한번 수익권으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000원에서 3,300원 정도 구간대 목표가로 잡아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5033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가 123만 5천 원에 비중이 7%고요. 너무 고점에 사서 물려서 고생을 했다가 오늘 수익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 요청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에코프로가 이제 어제 오늘 굉장히 또 다시 한번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다시 한번 120만 원 선 또 탈환을 하면서 120만 6천 100원으로 126만 원으로 마감을 했네요. 지금 굉장히 또 불안하실 또 구간이실 것 같아요. 수익 지금 다시 올라섰는데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에코프로는 사실 목표가를 잡으라고 한다면 저도 잡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상승이 나온 것은 과열된 흐름들에 의해서 상승이 나온 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과열됐다 하더라도 바로 꺾여내리지 않고 오히려 2차전지 종목들을 계속 살아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이 많지 않으시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7% 비중이라고 했는데 투자 금액이 크시다라면 7%도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부는 좀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부를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을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켜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에코프로가 지금 움직이는 이 리튬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요. 사실상 물론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은 건 맞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지금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지금 레드오션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테슬라 입장에서는 레드오션이지만 사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생산량이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지켜봐야 될 종목이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수가가 높습니다.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소량으로 좀 잡아보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130만 원 넘어가 140만 원짜리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7월 26일에 찍었던 고점 자리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좀 끌고 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금액 자체가 높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남겨놓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이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에 대한 매물대는 분명히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물대 차트에서는 계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게 나오는 모습이지만 분명히 좀 가격적 부담에 대한 부분도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용해 보시고 만약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고 저점을 받아간다 한다라면 저는 100만 원 이하가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한번 좀 잡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100만 원은 그래도 당분간 좀 유지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의 전망 또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일부 또 매도하시고 나머지 비중 가져가는 쪽으로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804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종목은 히림, 평단가가 이제 9,000원, 그리고 20%입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는 문자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히림 오늘 같은 경우에 종가 6,57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6월 달부터 좀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더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건설주인데 뭐 이제 사우디나 중동 이런 쪽으로 해외 수주 관련된 이런 테마가 붙을 때 움직이는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히림 요즘 주가 추세가 좀 안 좋은데 어떻게 볼까요? 히림은 쉽게 말해서 건축사무소를 하는 업체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번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할 때도 참여를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뭐 도시개발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모멘텀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모멘텀을 좀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받지를 못했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지금 압구정 3구역에 대한 재개발을 현재 따놨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따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탈락한 업체가 히림 3구역, 압구정 3구역을 지금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정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가처분 소송을 좀 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악재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당장 강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힘없이 좀 하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말씀해 주셨듯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사우디라든가 이런 쪽들 종목들도 지금 한 차례 좀 한 6월 달, 5월 달에 움직였다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추세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 조정은 뭐 대부분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외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쌍바닥이 확인된 자리가 좀 분명히 필요하지만 수급들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개인들이 손절매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점을 깨고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절매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자리에서 9,000원 자리에 대한 반등은 저는 뭐 확인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지난번 압구정 3구역 재개발에 뽑혔을 때 이런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재차 문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가처분 소송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부분들의 소송에서 좀 기각이 되면 주가는 다시 좀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히림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또 추가적인 배경이나 이슈에 대해 설명 도와드렸으니까요. 이슈 흐름들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 어떤 종목일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가져온 종목은 좀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들 네. 위주로서 선별을 했고요. 시장을 좀 감안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 좀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요. 자동차 전자와 전장 부품을 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로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최근 상한가 이상으로 좀 상승세가 2거래 연속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그 상승세가 이어진 이유를 살펴보면 사우디의 시어모터스라는 기업과 에어백 시스템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10년이고요. 금액은 사실 이제 그 사우디 기업들의 특징인데요.
금액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밀 네.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10년 계약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아마 좀 그에 따른 추정치로 상한가를 갖다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거에 따라 좀 실적은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견조했고 특히나 이 지금 모베이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서 22년 넘어갈 때 영업이익 성장이 거의 3배 이상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주가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조정이 나온 것은 뭐 기술적 조정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수급들에서는 지금 4거래 연속으로 외국인 수급들이 오늘 86만 주 정도 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2,880원 이하권, 즉 지금 뭐 시초가 이하권부터 좀 공략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지난 전일 저점 자리죠. 2,780원자리가 살짝 이탈이 나오면 추가 하락이 기술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관점으로 5일선까지 좀 열어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기 반등을 노린다라면 3,300원짜리, 손절가는 2,130원짜리 좀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모베이스 전자였습니다. 일단 오늘 좀 시장 상황 감안해서 단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데 첫 번째로 자동차 부품주 모베이스 전자 1차 목표가 3,300원, 손절가는 2,13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공략주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차백신연구소라는 종목인데요. 네. 바이오 회사입니다. 차세대 백신하고 특히나 면역 치료제 쪽에 대한 벤처사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자체 개발 중인 면역 증강제인 엘팜포에 대한 항암 백신 효과가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엘팜포를 항암 백신하고 같이 썼으니까 효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준다라는 결과가 좀 발표를 했고 거기에 따라 좀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모멘텀으로 좀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좀 강한 좀 저항대도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물량 소화를 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앞으로 좀 바이오 섹터들의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백신연구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뿐만 아니라 제가 차백신연구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이 이제 그 차바이오 그룹 포함되어 있는 벤처 회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바이오텍이라는 회사와 그다음에 CMG제약,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병원 있죠. 네. 차병원 이게 다 같은 그룹사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차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세포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움직이는 종목인데 첨생법이 지금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첨생법이 좀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이제 고가의 이 바이오 의료 시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자유롭게 좀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부각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바이오 그룹주에 대한 시세도 저는 좀 충분히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백신연구소가 좀 자체적인 면역 증강제 모멘텀을 좀 받았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최근 좀 주가의 흐름들을 보시면 상승세가 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매수가를 6,000원 미만으로 좀 잡아드렸는데 좀 눌림목 자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은 매물대에서도 보여지고 있지만 이 고점 자리가 좀 소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눌림목이 이어지는 자리를 이용해서 한 5,750원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기 목표가는 7,500원 자리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기술적 이탈 자리인 5,300원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공략주는 이 제약바이오주 차백신 연구소 제시해드렸습니다. 또 이 첨생법 개정안, 이 정책과 관련된 또 기대감도 함께 받아갈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상승세가 좀 나왔던 만큼 오늘 종가 이하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고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는 5,3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공략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좀 준비를 해봐야 할지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 주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좀 더 낫다라고 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에 대한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고 테마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차라리 시장이 하락을 해버리면 네. 투자자분들이 조심하게 매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으니
보이니까 네. 내 계좌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에 쫓아가자. 이런 수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 테마주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럴 때는 사실상 조금 그것에 대해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뭐 매매하기가 정말 재밌는 변동성 장세가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지수가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좀 기간 조정을 좀 겪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잭슨홀 미팅을 전후로 해서는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 업종 순환매가 좀 대형주 위주로서 지금은 너무 초단타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는데 네. 여기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바이오주라든가 그다음에 뭐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뭐 반도체 섹터들 또는 2차전지 섹터들 이런 순환매가 다시 또 정상화되는 데는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좀 전략을 좀 유지하면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좀 여유 있게 시장 바라보시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형주들의 수급 순환매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함께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